근데 풀매수 풀매수 관련해서 짧게 방법을 알려드리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주신 것처럼 이제 윤유님께서 좀 질문을 이렇게 주셨는데, 분할 매수를 하는 이유가 손절을 안 하면서 상승장이라는 게 뭐 이렇게만 올라가면 좋은데 항상 파동을 띄죠, 모든 차트는. 그래서 이 조정에 대한 견딤이 필요하고, 혹시 이 조정이 아니라 쭉 내려가는 걸 대비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분할 매수를 한다면 여유 시대가 있으면 내려간다 하더라도 서포트 지점에서는 데드캣 바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면은 어느 정도 평단가를 미들라인에 맞출 수가 있어서 뭐 이렇게 본절이나 약손절 혹은 약익절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백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보험 같은 건데,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 포모가 오고 상승 추세가 강하다, 그래서 좀 한 방을 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방에 매수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이제 한 방 매수는 무조건 필수인 게 손절이거든요. 손절. 손절을 안 하면은 진짜로 뭐 2년, 3년씩 시드 묵혀둬야 되고 불안하고 힘들어집니다. 손절 라인을 잡고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일반인 투자자분들은 손절 라인에 대한 기준점이 없어요. 왜냐면 차트 분석을 못 하시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 차트를 첫 번째로 분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알트코인 차트를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선행이 비트 차트 분석이고 두 번째가 알트 차트인데, 이게 비트가 지수 단위다 보니까 이게 뭐 일반 뭐 이평이나 뭐 캔들 뭐 이런 것만 보면서로는 분석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비트 차트 분석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뭐 사실 알트 차트 분석이야 뭐 진짜 웬만한 기초 체계에 있는 내용들 뭐 한두 번만 봐도 중간은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게 비트 차트 분석이 대부분 어려우시다 보니까 요거를 분석을 하고도 이제 물리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 뭐 리딩방이나 그런 분들이, 저희도 뭐 비슷한 방이긴 하지만 이제 현물픽 막 주고 뭐 잘 올려가도 이 분석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최종 구간에서 다 털리는 건데, 그래서 컷 라인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분석을 하고 손절 라인을 잡아야 합니다. 손절 라인 잡기가 첫 번째고, 손절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손절을 내가 과감하게 할 수 있으면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 플레이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엄연히 상승 추세고 상승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플로 예시를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트를 보면 좀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기 주봉 이상의 차트들은 좀 로그 차트로 봐주시는 게 너무 좋고요. 이제 로그 차트로 보면은 쉽게 말해서 뭐 17년도부터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고점과 최저점을 찍으면 이제 피보나치 0.5 구간이 평단이 보통 한 875원, 그리고 반대로 찍었네요. 반대로 찍었는데 여기가 평단이고, 그리고 하방 라인이 이제 568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보통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 707에서 618 라인에서는 평단을 유지를 하고 있다예요. 그래서 이 리플이랑 코인에 아마 이 세력들이 있다면 이분들의 평단은 이 정도가 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이거 이하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리플 세력들은. 물론 뭐 발행을 하고 뭐 창시자들은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래서 에버리지를 이런 코인들은 한 500원대에서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보통 여기에 대한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못해도 한 3,000원 정도는 올려줘야 얘네들이 타산이 맞거든요. 기간적으로 봤을 때. 기간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기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3,000원 이상 올려줘야 수지가 맞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은 매집을 내가 한다면 보통 이제 550원에서 600원 사이에서 일반인들이라면 매집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좀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80%가 넘게 반등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스탑로스를 잡고 매매를 한다면 정석은 원래 이 정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40% 정도가 되면 손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너무 리스키하죠. 그래서 조금 더 짧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리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단 트렌드 라인을 하나를 그을 수 있고, 또 하단 트렌드 라인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는데, 어찌되었건 여기에 대한 수렴 진행 중이나 보셔도 됩니다. 이거를 선형 차트로 보면 이런 게 안 보이죠.
로그로 보면 어느 정도 보일 수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만약에 지금 리플 파동으로만 봤을 때 여기가 좀 ABC로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 B파의 과정 중이기 때문에 좀 수렴으로 나오다가 AB, C하고 올려버리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잠시만요. 이 수렴으로 갈 수도 있고, 그냥 여기서 바로 이제 슈팅을 낼 준비도 지금 충분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좀 주요 라인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풀 매수를 하시고 싶다, 내가 좀 리스크를 가져가겠다 하시면, 저는 이렇게 리플 같이 좀 무거운 코인들 혹은 디센 같은 코인들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이 가장 매수 좀 무겁게 들고 가기엔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풀 매수를 하셔도 되긴 합니다. 되는데 대신 컷라인을 잡으셔야겠죠. 못해도 이 하단 트렌드 라인 이탈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손절은 무조건 잡으셔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비슷합니다. 뭐 거의 뭐 34%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는 좀 그렇고, 여기 이 구간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은 여기를 이탈을 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좀 이런 파동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손절 컷을 잡아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0.5관이죠. 650원. 근데 이렇게 잡으면 아니 30% 손절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지금 알트 30% 정도는 이미 매수가 되는 상황이고 70%의 현금이 남아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내가 좀 리스키하게 하겠다면 여기서 이 남은 현금의 절반을 삽니다. 절반을 사고 내려왔을 때 한 번 더 받고, 그리고 또 내려왔을 때 한 번 더 받아서 디스켓 바운스 구간에서 약손절을 끝내는 거죠. 이렇게 손절을 한다라고 계산을 하면 대략적으로 한 마이너스 15%에서 20% 정도 손절을 하거든요. 이게 결국 작은 게 아니죠. 총 시드 대비니까. 이렇게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뭐 수익으로 가져가면 요거는 뭐 못해도 1차는 1,300원 이상, 그리고 뭐 2차는 3,000원 이상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손익비가 지금 1차랑 5대5예요 5대5이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의 전략을 쓴다면 리플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긴 한데, 이거보다 조금 내가 짧게 타이트하게 잡겠다 하면은 또 이런 구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라인, 이렇게 지금 단기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상승 트렌드 라인 추세를 잡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가 이탈 나온다면 좀 손절하는 방향으로 가져가 보자면 그래도 25% 정도? 25% 정도 나오네요. 그 이하는 좀 가져가기가 어렵고요. 내가 정말 좀 단타로 승부를 보고 싶고 리플이 지금 좀 많이 올라갈 것 같다면 또 단기 추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단기 추세로 들어오셔서 좀 여기에 대한 추세를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에 대한 이탈이 나오는지 10% 정도 나오네요. 이거는 근데 컷 나올 확률이 좀 있긴 한데, 어찌되었건 그러면은 지금 이 리플을 내가 좀 과매수로 들어가겠다 하면 일단 첫 번째 내가 받을 수 있는 손절을 계산하시고, 지금 나는 이게 올라갈 것 같은데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손절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난 10% 손실을 보겠다 하면은 여기서 50% 매수, 그리고 내려왔을 때 여기서 또 50% 매수. 그럼 평단이 대략적으로 한 9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럼 한 5% 정도 손절, 5% 손절을 보겠다, 뭐 이렇게 가져가실 수도 있고, 나는 이거보다 조금 더 안전하게 가고 싶다 하면은 뭐 여기에 대한 트렌드 라인을 잡고 이제 25%를 잡고 하셔야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50%, 그리고 여기서 50%. 그럼 대략적으로 아마 17% 정도 손절이 나올 겁니다. 조금 더 크게 잡는다면 이렇게 이 트렌드 라인에 대한 매수 트렌드 라인이죠. 여기에 대한 손절 30%를 잡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또 여기서 한번, 이런 손절이 또 한 20%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찐 상승장으로 간다면 여기에 대한 이탈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리플은. 왜냐면 여기에 대한 이탈이 나오면 또 긴 수렴이 진행이 될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뭐 요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AB하고 C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풀매수 상관없다. 근데 풀매수 혹은 과매수 50% 이상, 이건 손절 라인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손절을 하고 내가 많이 먹냐, 아니면 손절 없이 계속 에어백을 만들면서 분할 매수를 할 거냐, 이거는 이제 자기의 뱅크로 매니지먼트에 대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분할 매수죠. 분할 매수고, 선택은 좀 하기 달렸다. 비트가 조금 위험한 위치긴 하기 때문에 좀 계속 조심은 하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오면 진짜 안 좋거든요. 이렇게 좀 엔딩이 나와버리면 너무 안 좋아서. 뭐 결과적으로 풀매수 상관없습니다. 대신 손절을 확실히 해라. 손절 없는 풀매수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분할 매수, 부분 매도를 계속 진행하는 이유는 지금같이 좀 뭔가 하락 패턴이 조금 나올 때 혹시나 만약을 대비를 늘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분할 매수, 부분 매도, 그리고 이제 부분 익절, 부분 매수, 부분 익절,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줘야 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계속 조금씩 내가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수익에 대해서. 이렇게 단단한 작업을 하면은 넘어질 때 많이 안 넘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좀 욕심을 내버린다면 넘어질 때 너무 많이 넘어집니다. 이게 좀 단점이죠. 그래서 계속 하방에 대한 단단함을 만들면서 가는 거예요. 익절을 하고 에어백 확인하고 다시 매수하고 좀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선택은 내가 질 수 있는 리스크만큼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내 자산이 100억이 있어. 그럼 뭐 지금 1억으로 코인 하는데 뭐 풀매수해도 상관없죠. 상관없습니다. 내 자산이 뭐 1억밖에 없어. 1억 있는 사람이 1000만원으로 해. 근데 나 1000만 없어도 그냥 풀매수 하는 거죠. 근데 1000만원 있는 사람이 1000만원이 있어. 근데 풀매수 하면 이거는 난 잘못됐죠. 500만원이 있어. 내가 대출을 3000을 받았어. 이걸로 풀매수를 해. 이런 분들은 날려도 후회를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하신 선택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매를 원래 하면 안 되죠. 근데 뭐 나는 후회 없다, 후회 없을 것 같다, 그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가 됐든 풀매수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 뭐든지 자기 욕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리스크, 거기에 대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다면, 내 스스로가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디스코드에서 질의 받다가 갑자기 이제 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짧게 방법, 누구나 아는 방법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시켜드리고 싶어서 짧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